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지금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업체랑 계약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수의계약 관련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교수님. 예. 드디어 그 문제가 터졌어요. 터졌어요? 어떻게요? 네, 기술자가 2명인 소규모 업체에 네. 지금 그 계약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6억 8,208만 원의 그 용역 수의 계약이 나왔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낙찰을 받은 곳이 다누림 건설이라는 포천 소재 시공 능력 평가액이 3억 7,314만 원인 곳이 지금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가 지금 작년 12월에 신규 등기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수의 계약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다른 공사도 같이 많은데 네. 다른 공사들은 다 그 국가 계약 사무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아, 네. 거기에 막 국계법이라 하죠. 국가계약법인데 거기에 따라서 해요. 그 와중에 이제 27조에 가면은 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이건 나중에 따로 한 시간 잡아서 다 분석해 드리면 되는데 네. 그 내용도 안을 들여다보면은 다 정해져 있어요. 상세하게.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읽어드리면 네. 이 부분을 좀 읽어드려야겠구나. 네. 그 와중에 이제 기술자가 2명 있다 그랬잖아요. 신상업체고. 네. 그러니까 보통 1억 미만일 경우에 수의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냐?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구할 데가 없어요. 그죠? 그 기업밖에 없잖아요. 특허가 있다든지. 특허 있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수의 계약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든지 다수의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100% 입찰이에요. 그 와중에 또 시간이 없거나 이제 업체를 가려야 되거나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심사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제한 경쟁 입찰이라 그래서 제한 경쟁 조건을 강하게 둬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의 계약은 어떤 경우냐면 제가 조항을 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귀로만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약의 방법이래 가지고 뭐 중앙관서장, 공공기관 등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그러니까 제한 경쟁이죠.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 입찰하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 대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의 계약했지만 항목이 있으니까 그래도 찝찝하다.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수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수의 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 대통령령을 제가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26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26조가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네. 아까 말한 법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게 만약 기자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걸 기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빵빵빵 TV를 보고. 네. 1.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붙여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딱 이러면 괜찮은 것 같죠? 네. 경우로서 네. 여기가 중요해요. 대한민국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붙여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비서실이 네. 대충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했다, 그죠? 네. 시간이 없다 그랬으니까. 네. 5월 19일 날 입주인데 뭐 그렇죠. 칸막이 공사. 그런데 로서 다음의 경우에요. 천재지병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 행사,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 가격 급등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 진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일단 여기 해당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가 됐어요. 가는 날라갔고. 국가 안전 보장, 국가의 방위 계획 및 정보 활동, 군사 시설물의 관리, 외교 관계, 이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서 있거나 비밀리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칸막이 공사인데. 그렇죠. 여기서 좀 해당이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군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수의 계약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네. 막상 시행령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좀 안 맞아요. 안 맞네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유능한 기자분들이 기사화시키면 여건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알고 본 게 이건 추측인데요. 네. 여러 유튜버들이 막 준비를 해서 저도 어제 보았는데 포천에 있는 다누림 건설이라는 회사가 네. 올해 1월 1일 날 이사 왔어요. 12월 말일 1일 날 이사 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딨냐면 남양주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옆 동네예요.
근데 막상 거기 현장을 가보면 저 네. 사진도 가져오고 싶은데 네. 없어요, 건물이. 그냥 쓸어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은 뭐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포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아이러니한 게 또 뭐냐면 남양주에 최원순 가족이 있다는 걸 막 맞춰보려는 저 네티즌 수사대가 이제 있겠죠? 막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포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 그럼 이제 자본금이 1억 5천이에요. 근데 1억 2천을 아크로비스타 옆에 있는 땡땡땡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아, 이거 좀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이거 이상, 조사 누가 사는 집인데? 나올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이상해요. 네, 이거 좀 이상하고 기술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있어요. 그전에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건설회사를 차리려면 네.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돼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2명이 직원이 있다 했잖아요. 네. 2명의 기술자. 기술자가 있다 그랬는데 네. 기술자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산업기사, 건설기사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능장 한 사람하고 기능사가 있어요. 기능장과 기능사. 네. 이런 기사들이 위 등급이 있는데 네. 여기 있는 업체를 그럼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죠.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해서 네. 이 리모델링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입찰 이 조건에도 좀 뭔가 좀 맞지가 안 않아요. 맞고 이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수사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죠. 나라 돈을 갖다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쓰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수의 계약, 특히 이제 이 네네. 대통령령으로 만든 수의 계약의 내용이 예. 이 업체를 선정한 조건에 맞았는지를 정상적이진 않아요. 네, 얘기해 주셨는데 정상적이지 않고 기술자가 2인인데 기술자는 사실 최저 필요 조건이고요. 그 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이 더 있는지는 알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일단 기술자가 2인인데 그 기술자 수준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더 높은 데가 나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등기가 됐는데 1월 달에 이전을 했어요. 네, 포천으로요. 네, 포천으로. 그전에는 남양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양주는 또 건물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그리고 이 이사를 하고 나서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또 네. 대출을 받았어요. 1억 2천을. 1억 2천을 네. 받았어요. 신기하죠. 네, 너무 여러 가지로 신기하죠. 신기하대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의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보통은 이렇게 하나 차리면 두세 개 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인원도 없잖아요. 네. 목적이 몇 개가 있냐면요. 한 30개가 있어요. 30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빨리. 네네. 부동산 개발업, 주택건설업, 포장공사, 강구조물, 가스시설, 보링 그라우팅, 집안조성공사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이게 읽다가 자 건축자재 판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철분 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소방설비사업, 기계설비사업, 비계 구조물 해체 사업, 성면 해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름만 걸고 뒷지라고 표현하면 뭐 로비를 하려고 만든 업체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수사 들어가고 이 사람 떳떳하면 나와서 얘기할 텐데, 그죠? 네. 떳떳한 거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느낌은 그래요. 근데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장님이 나오셔서.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요, 대표 이사 경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표가 누구로 돼 있어요? 김승혜라는 분인데 이분도 김승예. 이제 네, 중요한 건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보면 알죠. 이걸 다 그렇죠. 관계가 있는지. 없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건 로비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렇네요. 네. 아니면 면허를 빌려줘서 뭐 이렇게 뭐라죠? 한번 패스하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업체인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비즈니스 할 때 이 법인 등기 해가지고 하는데요. 업종을 저렇게 30가지 정도 많이 넣기는 하지만. 목적을 갖다 보통 한 5개, 10개 쓰다가 그쵸. 하다가 잘 되면 붙이죠.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여기서 놀라운 건 이런 거죠. 뭐 승강기 설치업이 그러니까 들어가요. 근데 승강기가 들어간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좀 이상하고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전문 시공, 저렇게 지금 업종이 전부 다 전문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런 경우에는 대표가 반드시 그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여야지 저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대표가 누군지도 좀 불명확합니다. 대표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대표가 그 관련 경력도 없고. 이 정도면 나타나지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분하고 통화해봐라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련 보도들을 보면요. 다누림 건설은 비서실이 직접 골랐다고 합니다. 그럼 웃기잖아요. 이상해요. 그 업체를 어떻게 알아서 올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인터넷 치면 뜨나요? 안 떠요? 안 떠요. 뜨면 벌써 좀 좋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네, 지금 이 대통령 비서실이 이 업체에다가 맡긴 일의 내용이 간유리 공사라고 네네, 칸막이 합니다. 공사예요, 칸막이 공사. 아, 그럼 칸막인가요? 칸막이하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유리 있잖아요. 사무실 보면 왜 칸막이 사이에 유리 조금씩 채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유리에 관한 걸 한 건데 상식적으로 9일 동안에 집무실이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몇 장을 샀는지 공사 내역을 밝히면 되잖아요. 네. 6억이라는 액수를 보면 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6억 8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32평 아파트를 2개를 짓는 돈인데 건축비만 따지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해요. 아, 여기는 뭔가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네, 맞습니다. 같아요. 예. 검찰에서 조사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검사가 정의의 검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을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예, 볼 때. 그냥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데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경우는 로비를 위한 업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저희가 이 다누린 건설이 지금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이게 이제 신천지와 좀 관련성이 있는 신천지까지 나와요? 네, 구린내가 야. 난다 이런 글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끝이 없네요. 그거. 큰일 났네. 예. 자, 그래서 이 다누림이라는 건설회사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련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여기를 계속적으로 좀 후속 보도를 살펴보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용산공원, 이제 대통령 비서실 이전하고 있는 이 용산공원이요. 네. 일부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노위에 이수진 의원이 환경 그 조사 보고서를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66.1%가 토양 오염으로 뒤범벅이 네, 돼 네, 있대요. 맞아요. 교수님 이거 내용 한번 이렇게 토양 오염이 66.1%나 되면 이거 개방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이제 환자 나오겠죠. 환자. 암 걸린 사람이. 100%입니다, 이건.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사람마다 면역력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이렇게 다 걸렸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안 걸리신 분도 계실 거고, 네. 가족이 걸리신 분도 계실 거고,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이건. 네. 암에 걸릴 그렇죠. 확률이 높은 건데, 거기서 2시간을 넘으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시간이면 안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안 걸린다면 보장이 없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왜 하냐고요. 저는 뭐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상식을 넘어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진짜 전혀 찾아올 수 없는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 우선이 먼저예요. 아니면 이건 뭐 저는 얘기할 일부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용산 미군은 좋아할 거예요, 속으로. 니들이 덤태기 쓰네. 니들이 관리하고 그저 드래곤 호텔 그것도 저 돈 더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돈을 갖다가 국민 세금을 지금 자영업자들 손실보상도 뭐 하니마니 하다 어렵게 겨우 하는 판에 돈을 이렇게 펑펑 쏟아니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위와 어떤 국민을 생각하는 걸 먼저 우선 생각하고 국민만을 모시고 국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용산에 대해서는 뭐 일부의 가치가 없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다 집어넣고 깨끗하게 오염 청화한 다음에 환경단체와 다 협의하고 하겠다 하는 게 답인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제왕인 줄 아나 봐요. 그렇습니다. 정신 좀 못 차리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윤석열 찍었던 분들도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많이 아마.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 오늘 말씀드린 용산공원 이 오염으로 환경 오염으로 뒤범벅된 거는 지금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자료 요청을 해갖고 그게 지금 단독 보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환경 오염된 것도 그 환노위에 이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네. 의원이 자료 요청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 오염이 66.1%면 일단 정화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알게 된 걸 떠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그 작전, 그 저 용산공원 저거 하면서 네네.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맞아요. 7년. 정화하는 데만 7년 걸린다고. 그거 이미 3, 4년 전에 다 알려져가지고 그렇죠. 용산공원 평택기지로 옮길 때 차근차근히 이미 계획도 서로 맞췄어요. 어디부터 정화하고 어디부터 정화하고 하다가 난데없이 지금 용산지문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군도 사실 기가 찰 노릇이겠죠. 그렇죠. 말은 못하지만 그렇죠.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안 생겼지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막 5년 안에는 안 나타날 거다, 암 환자가. 그러면 대통령 마치고 빨리 딴 데 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심하게 가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그 후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고 다시 한번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공약 때 맨날 얘기한 대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얘기를 실천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기대는 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찍은 사람들도 후회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가 지금 중앙박물관 북쪽인 스포츠필드와 서울 지하철 4호선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정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7년. 기본이 천리네요, 기본이. 그러니까 지금 개방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개방을 하는 걸까요?
약수 나름 자기가 그러니까 웃기는 이 양반이 웃기는 게 네. 뱉은 말이 10개가 있으면 네. 자기 위신 세우는 자기 자존심 세우는 말은 지키려고 하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자기 위신과 상관없으면 그건 신경 안 써요. 제가 저 공약을 보니까 이건 뭐냐 자기 위신 세우는 거랑 관계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청약 광화문 개방해서 옮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찝찝하니까 그렇죠. 개방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청와대 개방이 됐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러면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면 되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문제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좀 차근차근히 최대한 빨리 해보자. 이러면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이걸 그냥 해버리니까 또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이수진 의원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 비소, 발암물질인 비소가 비소는 요만큼만 먹어도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9.4배 검출됐고요. 독성 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수소는 8.9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정말로 개방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환경 오염이 되어 있는 지역을 개방을 하겠다라고, 이것도 이제 임시로 개방을 하겠다, 뭐 10일 정도 임시로 개방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개방하지 마시고 빨리 오염 이 물질부터 그쵸. 정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인조잔디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으면. 다 지하로 흘러서 지하철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나요, 이거. 왜 그런 짓을 해요? 자연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유 능력. 그렇죠. 100년이 지나면 정화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빨리 하려다 보니까, 공원을 만들려다 보니까 7, 8년 만에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걸 뚜껑을 막아버리면 어디로 가요? 다 밑으로 다 흘러 그거 들어가요. 지하수로 지하로 들어가서 네. 다 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왜 자꾸 해요? 정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이거는 개방하지 마시고 일단 자연 정화를 기다리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오염 제거부터 하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위신 세우려고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